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용 감면 많이 들어보셨죠? 8년 작용, 8년 작용 감면. 저희 또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감면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8년 작용 감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요 그 감면 요건 중에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만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네 가지 요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작용 감면은 아이고 거주자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를 하신다. 그리고 감면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살펴볼게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라는 거죠. 거주자인데 농지 소재지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농지 해당 농지가 여기 있다면 이 농지를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혹은 그 인접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30km를 재는데 이 30km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자대고 긋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30km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30km 이내여서 무조건 작용감면이 인정된다라기보다는 30km는 한도를 정해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직선거리 30m를 차로 올래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농민이 3시간이 걸려서 농사를 지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 이분 경작을 안 하셨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km는 한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속 농지가 하나 나와요.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잖아요.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농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피상속인이 만약에 5년 경작을 하셨고 상속인이 이어서 3년 경작을 하셨다면 경작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 8년 이상이면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피상속인께서 이미 10년을 경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속인들 중에는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이미 경작 요건이 충족된 농지에 대해서 3년 이내에만 농지를 매매하시면 이거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3년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상속 농지 부분은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이어서 경작을 해 나갈 건지 아니면 나는 경작을 안 할 거니까 3년 내에 매매를 하실 건지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8년의 기간 요건을 고려를 할 때 경작 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논란의 3,700 부분이 나오는데 경작 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3,700을 넘는 해가 있으면 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내용이 3,700 이하면 경작 기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법에 이 3,700 규정이 들어오면서 더 헷갈려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는 3,700이 없었는데 한 5년 전에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어, 계셨겠죠. 그래서 나는 실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지만 농지가 우리 집 앞이야. 그래서 퇴근하면은 상추도 심고 모종도 뿌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경작했네 하면서 자경감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조세심판원으로 가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다 보니까 판례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요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에 있는 애매한 분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법에서 좀 명확히 해보자. 그래서 3,700을 넣고 3,700 이상인 분들은 경작을 무조건 안 한 거라고 보자. 그리고 3,700 이하인 분들 중에서도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한 걸로 볼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판단해 볼 사항이야. 그래서 3,700 부분은 사업이나 근로가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걸 더 강화해 놓은 거지. 요걸 기준으로 위는 안 되고 아래는 돼. 이런 요건이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거 3,700 안 넘고 저 연봉이 3,000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자경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한번 살펴보면 자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본인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경이라는 요건에. 그러면 이 2분의 1 개념은 힘은 아닐 거예요. 아침에 힘을 다 쓰고 왔어. 2분의 1.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2분의 1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가동 가능한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뭐 6시까지라고 하면 한 9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5시간 낮 시간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일 그러면 3,700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연봉이 3,000이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직장에 직장에 있으면? 8시간을 다니고 있는데 농작업을 4.5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밤에 할 수도 있잖아요. 밤에 하는 사람은 없죠. 새벽에 우리는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합리성을 가정으로 해서 어. 그럼 3,700이라는 건 왜 생긴 거예요? 3,700 이상이신 분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업 소득이 저 혼나는 거예요? 4천씩 있는데 농지가 바로 앞이에요. 음. 집 옆에 농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씨 뿌려 놓고 논에 물 대 놓고 음. 나가서 사업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논에 물 뺍니다. 그럼 이것 경작한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넨 무조건 안 돼. 3,700 넣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그 밑에는 원래도 안 됐었지만 사실 판단해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음. 거예요, 지금. 거리 규정이랑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농 저기 농번기에? 밭에다가 아주 귀한 몇 년근 산삼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3시간을 해서도 농업하러 와야죠. 그분들은 30km 이내인 거, 딱 30에 딱 걸린 분들인데 3시간을 운전해서 인삼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농민이죠. 근데 그렇지만 사업소득 그 사람은 사업소득 이름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아까 그 30km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3,700 규정은 그런 관점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 세 번째, 이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양도 당시에도 현황이 농지여야 돼요. 근데 8년 경작 잘 해두시고 양도할 당시에 보니까 이거를 다 밀어가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분은 안 돼요. 그래도 돼요? 농지를 막 내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요? 안 되죠. 이행 강제금을 받아요. 그럼. 음.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반드시 농지여야 하고 만약에 매수인이 어떤 그 매수 조건 때문에 이거 계약금만 걸고
농지를 갈아가지고 저 주차장으로 쓸래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당시가 아니고 계약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감면에는 한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도는 1년 기준 1억이고요. 5년 기준 2억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체 합산을 했을 때 2억을 넘을 수 없고 1년에 1억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계획을 잘 세우시면, 만약에 두 필지의 농지를 매매하시는데 한 필지당 1억씩 해서 2억 원의 세금이 나온다. 그런 분들은 한 해에 두 필지를 다 처분을 하시면 1억은 감면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두 해에 걸쳐서 한 필지씩 매매를 하신다면 1억, 1억 해서 5년 한도 2억을 꽉 채워서 전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감면에 필요한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보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면의 요건 자체가 대부분이 사실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들은 판단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보통 실제로 경작하신 분들은 서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찐 농민들은. 그래서 오면은 한 5분, 10분 만에 이분이 경작을 했구나 안 했구나 판단은 되는데, 왜 애매하신 분들이 서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요건들을 잠깐 살펴보면 농지연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지연부 있는 분들은 조합원에 조합원 가입을 해주셨을 거예요. 농협 같은데 조합원 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 등록이 된 분들은 농자재를 구매했던 내역들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정도 서류가 될 텐데요. 농지연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만 농지연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면적이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 농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농지대장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 면적이 작은 농지들은 조합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가을에 고구마 캘 때 추수하고 할 때 사진이라도 잘 찍어 두세요. 그게 서류가 돼요? 시점을 남겨서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혹시나 조세심판원에 갔을 때 시점별로 농작업을 했던 기록들이 있으면 그게 보조적으로라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그 종묘사에 가서 비료를 구매했던 영수증이라든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남겨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8년 동안 경작도 했고 다 했는데 뭔가 이걸 입증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조적인 서류를 잘 남겨서 감면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뭐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